방탄 소년단이 아닌 중년단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추가되면서 다시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빠진 이재명 대표. 어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간을 별도로 할애를 해가지고 검찰, 언론, 법원 전체를 향해서 이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반응 속에 이제 그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제 상식, 바보, 정신 나간 뭐 이런 말들을 동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말도 굉장히 세게 나간 말입니다. 이제 거기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요즘 격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의 이 언어도 자꾸만 거기 따라가서 그러는지 걱정되는 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까지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서서 흡사 방어전선이 펼쳐진 듯한 그런 모양새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백보 양보에서 이미 판결로 선입견, 편견, 사심이 개입되었을지도 모를 이 두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 또는 제척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복 기소, 재판부 쇼핑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염된 진술만을 전적으로 반영한 판결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낮은 삼류 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올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차 교수님 방금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봤던 저분들이 우연인가요? 전부 다 법사위 소속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 부창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대표가 사실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 같은 재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짬짬이한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에서 부당성을 강하게 강조하니까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검찰과 법원의 이 지금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금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검찰의 진술 조작의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장경태 최고 같은 경우는 삼류소설의 근거한 판단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하영 그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화영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건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 걸 다시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위기감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두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